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때의 대홍수. 여러분, 노아 홍수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죠. 그 홍수가 진짜 온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홍수가 있었는가 하는 그 증거가 우리 곁에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 제가 안 왔겠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덮었던 물론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물론 심판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고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이라고 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지질학적인 증거, 지질학, 땅에 관한 증거, 그 다음 또 하나는 화석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미 사실이라고 고백하셨지만 그것들을 더 공고하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이 대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육하 원칙.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공부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에 다 응할 수 있으면 그것은 픽션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지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정도 폰트가? 네, 그러면 누가 이 홍수를 허락하시고 일으키셨는지, 주관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홍수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바로 밑에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내가 홍수를 일으켜.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겠다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노아가 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홍수가 일어났고 어떻게 홍수가 터지게 되었는지, 물이 불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언제요? 네, 노아가 600세. 아직 100세 넘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네. 그런데 노아 혹시 몇 살까지 사신지 아세요? 이따가 자연이 이제 나올 텐데 홍수가 600세 때 일어나요. 그런데 언제냐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달 11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11회가 뭐지? 네? 초하루가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 11회 17일입니다.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 그날이래요. 그날. 성경은 대충이 없습니다.
알지 이게 아니고 명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둘째 달, 그 달의 11의 날, 그날 홍수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건 잘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혹시 처음 또는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또 40주야를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자, 큰 기품의 샘이 뭔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홍수는 과연 이 캐나다의 예를 들어서 BC 주 정도 스케일, 또는 캐나다 전체의 스케일, 아니면 노스 아메리카 정도의 스케일인지, 아니면 온 천하를 다 덮을 만큼의 진짜 전 지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지구적,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어떻대요? 천하에. 천하의 어떤 산이, 높은 산이 다 잠기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상태를 만약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높은 산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고요.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덮은 거죠. 그죠? 전지구적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전 지구를 다 덮어서 높은 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천하 만물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노아의 가족 8사람을 제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래서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탄 그 짐승들, 새들, 이런 생명들을 제외하고 왜 다 쓸어버렸을까요? 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는 거 괜찮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닥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대요? 그때 세상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네. 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요. 이 악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어렵게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항상 악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사랑하셨던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하겠다 하신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신 것, 그게 다 뭐예요? 생명체들이죠.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들을 다스리며 그것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멸하시는데 저것들을 남겨둘 수 있겠어요? 다 멸하시는 거죠. 자, 그 결과는 뭘까요? 결과에 대해서 좀 길지만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세 홀로 노아와 노아와 함께 가운데 잠깐만.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자부들, 그 며느리들 셋. 그래서 8사람이 사람으로서 이제 배에 타서, 배가 아니죠,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방주. 살아남았고, 그리고 노아에게로 이끌어내신 짐승, 새, 이런 것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요게 방금까지 확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조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는 며칠 동안 1년 열흘 375일간 있었어요. 성경은 정말 정밀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턱대고 맹목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처음에 읽었죠. 노아 600세 2월 17일. 어떻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내렸어요. 요게 세로축은 물의 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이겠죠?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다 식 아니면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다 덮었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루 동안에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니까 더 유지됐겠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감하기 시작합니다. 유지되다가 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아라랏산의 방주가 걸린 것이 언제예요? 7월 17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시면 저녁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 초하루. 그리고 물이 점점 더 감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중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비둘기가. 그래서 물이 이제 거의 다 감했구나 하는 것을 알죠. 바로 뛰쳐나가지 않고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요? 노아가 한 살 더 먹었어요. 601세 2월 27일 날 배에서 나옵니다. 네,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 그리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375일을 지나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감사를 드리죠. 아멘. 감사를 드리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네. 노아가 그랬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네. 제사를 드려요. 이게 375일간의 홍수의 일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가 아마 밴쿠버쯤 되나요? 이 언저리죠? 여기요? 아니, 거기 밑으로. 그냥 거기쯤 돼요. 여기요. 예. 아, 성경만큼 정확하신 우리 성도자. 예, 맞습니다. 이게 1957년에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도 9.0이 넘는 9.1. 예,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을까요?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흔들리고 마나요? 예, 해일이 일어나요. 그거를 쓰나미라고 요즘 명명하는데, 예, 그 해양 지질학자인 쿠에넨이 1950년도에 논문을 내면서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하면 그 유속이 대략 640km 정도 되고, 시속 1시간에 640km를 해일이 달려가요. 이거는 비행기의 속도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밴쿠버로 건너오실 때 국제선을 타면 시간당 약 1000km를 비행합니다. 대기권을 살짝 넘어갑니다. 왜? 공기가 있으면 저항이 심하죠. 연료를 더 많이 떼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예. 그리고 국내선은 여기서 토론토가 멀긴 하지만 이렇게 높이 가지 않아요. 대략 적당한 높이까지만 올라갑니다. 대략 한 6km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속도도 약 600km 정도 시속으로 비행합니다. 그런데 딱 그 속도예요. 그리고 높이가 평균 얼마냐? 40m쯤 된다라고 했는데 1950년에 많이 오래 전이지만, 그런데 57년에 불과 7년 뒤에 이제 이런 거대한 해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관측을 했는데 그 쓰나미가 밴쿠버 앞바다까지 오는데 5시간. 이 숫자가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hours. 예. 여기가 일본 동경만이네요. 밴쿠버나 동경까지 가는데 같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그러겠죠? 이렇게 퍼져나갈 테니까요. 예.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는데 10시간이면 갑니다. 예. 40m 높이의 쓰나미가 이 하나의 지진에 의해서, 그러면 전 지구에서 매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 정도면 지구를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저 파가. 네. 지구 둘레가 약 46,000km 정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동영상 제가 하나 놓은 거, 플러드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내려갔다가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그거 내리시고 오른쪽에 플러드 이니시에이션이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때서야 지구를 다 덮었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 해일에 의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그것에 의해서 지구가 이미 거의 다 잠길 정도가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40일 동안 비가 온 거죠. 40일 동안 비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한평생을 사시면서? 아직 없으시죠?
예, 아직 없어야 돼. 앞으로도 없으면 더 좋겠는데. 예, 40일 동안 오기는 힘들어요. 예, 그런데 왔어요. 그 비가 쏟아지려면은 비가 물이잖아요, 물. 어디에 그 물이 다 있었을까요?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셨죠? 오늘 어디서 그 물이 다 쏟아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큰 기품의 샘은 도대체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그 화면이 원투 이게 또 복제냐 합해지는 그좀 그게 걸리네요. 설정을 그냥 디스플레이를 복제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보는 물은 대부분 어디가 제일 많아요? 바다. 네. 이 앞바다에 어젯밤에도 제가 바다를 보고 왔는데 바다에 물이 정말 많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렇게 찬양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 물이 있어요? 강, 호수. 이거는 우리 지표에 가까운 부분에서 보는 물들이에요. 그런데 준비됐나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도 있어요. 땅 속에. 여러분 땅 속에 물이 지하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하수. 그 땅에 있던 가두어졌던 물이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다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조금 났을 때, 플러드가 그냥 이 로컬 플러드가 났을 때 그 맨홀 뚜껑을 막 쏴 올려가지고 거기서 펑펑 이렇게 솟구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대륙을 덮고 있던, 대륙 밑에 있던 큰 지하수 저장고가 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뭐냐면 큰 기품의 샘이에요. 그 흔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으면 제가 여기 못 오잖아요. 그 기품의 샘이 터진 흔적이 있어요. 그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대서양의 해령이에요. 해령. 여러분 산맥, 로키 산맥 있잖아요. 한국에는 뭐 태백 산맥 있잖아요. 바다 속에도 산맥이 아니고 그건 해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이 아니고 바다이기 때문에 해령. 준비됐으니까 이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이랬을 거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진짜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증거를 살필 텐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첫째 증거는 뭐냐면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구두로 큰 기품의 샘이 터진 흔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층이에요. 지층. 땅에 층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시루떡을 만들면 밀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팥 뿌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 또 얹고 팥 뿌리고 나중에 시루떡을 다 해가지고 엎어서 단면을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층이 켜켜이 잘 예쁘게 쌓여진 층이 보이죠? 네. 그것처럼 땅도 지층이 있어요. 땅도 층이 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층이 오랜 시간 된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지층을 만든 게 뭘까? 그것도 로컬이 아니고 완전히 오버 더 월드로,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석이에요. 화석. 화석 아시죠? 동물 화석, 뭐 물고기 화석, 그 다음에 나무 화석도 있어요. 심지어 화석은 동물 화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 화석도 더 많죠. 식물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화석이 순식간에 매몰되어야 생기거든요. 이따가 설명할 텐데 화석은 순식간에 덮어야 얘가 화석으로 남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 한 마리가 이 가든 앞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쌓이면, 덮이지 않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고양이와 관계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이걸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대기 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돼요.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확 덮여야 나중에 얘가 화석이 돼요. 그러니까 화석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게 아까 구두로 설명했던 건데, 보통은 세계 지도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요. 이 대서양을 가운데로 가져오려고 이 지도를 선택했어요. 1950년대에 지구상에서 과학자들이 한 발견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발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대서양이죠. 유럽과 북미 이 사이가 북대서양, 이거 남미는 남대서양인데 아무튼 대서양이에요. 이 흰 점선을 따라서 해령이 있어요. 해저 산맥, 바닷속 산맥. 바다 하면 물만 생각하시잖아요. 바다도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가둔 바닥, 수영장에 바닥이 있듯이. 그런데 그 평평하지는 않다고요. 평평한 곳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산맥같이 이 령이 있어요. 산맥이. 그거를 우리가 해저 산맥 이렇게 얘기하고 줄여서 해령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서양 해령이 길이가 물이 얼마나 돼요? 74,000km. 그냥 전 지구를 둘러서 해령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제일 큰 깊음의 샘이 터진 흔적인 거죠. 여기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하수가 솟구치죠. 중앙해령. 이게 바다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론이에요.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와 육지로 조성하시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곳이 바다고 드러난 곳이 육지가 되잖아요. 그때 땅은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이때 변화가 되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5대양 6대주 이렇게 부르죠. 마치 이 그림처럼 붙어있던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대륙이 이동하면서 대서양을 형성하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륙 이동설은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고 지금의 현재의 5대양 6대주가 형성하기까지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기품의 샘은 보셨잖아요. 그 큰 기품의 샘이 터진다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지 보셨잖아요. 두 번째, 이제 비가 와야 되죠. 비. 근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창들이 열린대요. 마치 정말 이 지붕 뚜껑이 열리고 비가 왔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죠? 비가 아까 읽으셨잖아요. 비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얼마나 비를 퍼 부으셨는지 쏟아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비가 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그런 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둘째 날 이 비와 관련된 건데 설명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엿새 동안 6일간의 창조 사역 중에 둘째 날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세요? 궁창. 궁창이 뭘까요? 하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늘. 그래서 궁이니까 궁하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궁. 형태. 평평한 거? 네모난 거? 아니면 동그란 거? 구. 궁창은 둥근 이 구 형태, 마치 공처럼. 궁은 그런 걸 얘기하죠. 우리 몸에 생식기도 궁자를 쓰는 곳이 있잖아요. 감싸고 둥글게. 이 궁창,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게 평평한 게 아니고 둥그렇다. 하나님이 둥근 지구를 만드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궁창이 있긴 있어. 근데 이 궁창으로 뭘 하시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물과 물로 나누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신대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대요. 자, 궁창 아래의 물은 뭘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영상 준비하면서 나눴던 바다, 호수, 강, 그리고 또 지하수. 이게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 우린 이것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왜?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다고 했으니까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쏟아내린 거죠. 그게 40일간. 신기하게도, 그죠? 보시게요.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저의 추측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욥기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욥기서 26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신 적 있으세요? 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대요. 네. 빽빽한 구름에. 물 덩어리로 놓으면 금방 쏟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미스트, 물 입자. 마치 여러분, 히터 틀으면은 가습하잖아요. 가습해서 물을, 실제로는 물이잖아요. 똑같은.
예, 그 통에 들어있는 물 H2O하고 여러분이 전기 딱 넣어서 이렇게 병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저녁에도 침대 맡에 책상 앞에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 밀입자, 그것도 똑같은 물이에요. H2O. 그런데 너무 미세한 물. 그래서 우리가 입자라고 그래요. particle. 예. 걔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듬성듬성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까봐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물이 아래로 찢어져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세요. 그리고 나온 김에 또 할까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오, 할렐루야. 배워야 돼,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다혜한테 어제 배웠잖아. 그 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죠. 네. 첫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이 땅이 뭐예요? 지구.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지가 the earth, 지구잖아요. 그 지구를 창조할 때 어떻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매다셨대요. 태양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 유니버스, 하나의 벌스, 공간, 거대한 우주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를 처음 매다셨어요. 매달아. 정말 재밌는 표현을 쓰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첫날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네? 자, 조금 격가지로 샜지만 이거 그렇다는 말씀이고, 빽빽한 구름에 싸서 물을 놓으셨다고요. 궁창 위에다가. 이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랬을 거다 하는 그림이에요. 지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을 놓으셔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셨잖아요. 이 궁창 위의 물 아래에는 아마 오존층이 있었을 거예요. 오존층. 오존층은 이 우주로부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지만 매우 유해한 harmful ray, 유해한 고주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요, 1년 동안 찍어줄 수 있는 X선의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나 아프니까 오늘도 찍고 내일도 찍고 모레도 찍고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X선에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양 노출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X선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내가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출되어도 인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 양이 있어요. 방사선 양. 그걸 지켜가면서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계로부터, 지구 바깥으로부터 지구에 많은 harmful ray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그거를 이 궁창 위의 물층이, 그리고 오존층이 튕겨내요. 막아줘요. 그래서 이때는 지구가 어땠을까요? 안전한 곳이었죠. 안전한 곳. 그래서 동물, 식물 다,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더 크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주파는 통과하거든요. 들어와서 일부는 나가지만 또 일부는 이 안에서 복사되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그래서 지구 전체가 지금처럼 극지방이 있고 조금 서늘한 지방이 있고 열대 지방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다 아열대 기후. 열대도 아닌 것이
한데도 아니고 적당히 따뜻한, 마치 이 밴쿠버와 같은 그런 기후였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증거가 다 있어요. 왜? 지금 북극이나 남극에 가도 화렵수, 어려운 말인가요? 넓적한 잎의 화석이 무수히 많이 발견돼요. 언젠가 그것도 따뜻했다. 네. 그래서 잎이 넓적한 식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실인 거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그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하고 40일간 쏟아지고 난 후에 상황. 뭐가 없어졌습니까? 궁창 위의 물층이 없어졌어요. 아마도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났지만 궁창 위의 물층은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면서 그거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오존층도 이 고주파가 막 들어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오존층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 궁창 위에 물층이 없으니까 더 많은 harmful ray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제가 놀랄만한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릴 건데요. 궁창 위의 물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누구죠? 모두셀라. 몇 살이요? 969세. 예. 그런데 그분만 900세 이상을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냥 기본이 900세였어요. 기본이 900세예요. 우리보다 10배나 더 장수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점진적으로 단축된 게 아니고 절벽으로 뚝 떨어져요. 심지어 다윗은 70세밖에 못 살았잖아요. 이거는 수명이에요, 수명. 여기 100살부터 1000살까지. 1000살 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플러팅을 해봤어요. 이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 969세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온 주요 인물들을 점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 120, 야곱 147, 다윗 7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시대에는 거의 900에서 1000살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직하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후에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350년을 더 살았죠. 935년이 아니고. 그래서 950세에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이후로 정말 절벽과 같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왜 사람들이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까요? 지구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한 해 조금 덥거나 한 해 조금 춥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환경이 달라진 거죠. 그게 뭐다? 궁창 위의 물층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외계, 우리는 아직 가본 일이 없지만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을 단축했던 거죠. 그것만 있던 건 사실 아니고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었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은데 밸런스를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궁창 위의 물의 역할은 이렇게 컸습니다. 놀랍죠, 정말. 수명을 10분의 1로 수명이 단축됐어요. 이게 이제 큰 기품의 셈과
궁창 위의 물층에서 비롯된 40일간의 비, 그 흔적 증거를 이제 보신 거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 지층. 과연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쌓이는 것일까? 아니면 한 방에 쌓이는 것일까 하는 걸 보시자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씩 깎여 나가는 침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층이 쌓이고 그 다음 층이 또 긴 시간 동안 수억 년에 걸쳐서 쌓이고, 그 다음에 침식이 또 한동안 일어나고, 침식된 곳 위에 또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침식이 일어나고 쌓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층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면 이런 지층 구조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은 다 뭐예요? 이런 거예요. 침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마치 이 드라큘라 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이 지층의 경계면이 어떻다고요? 평탄해요. 평탄해. 호리존탈하다고요. 자로 딱 그은 것처럼 평탄하다고요. 이런 지층만 관찰돼요. 왜?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쌓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어딜까요? 네. 이거는 그냥 다 아시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네. 이게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끝도 없이 평탄한 땅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지? 네. 그리고 물론 여기는 더 신기하죠. 네. 이 밑에 강 보이세요? 이게 콜로라도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강을 쭉 따라가면은 그 유명한 후벌댐, 네. 있는데, 이거 찍은 겁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이 다지층, 이 높이가 약 수 킬로미터, 1.5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게 지층이에요, 지금. 이게 보이시죠? 옆으로 수평하게 이루어진 지층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층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평으로. 이런 데 잘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해되셨어요? 수평으로 쌓여 있다고요. 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형성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수억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에 침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지층의 경계면이 평탄한 지층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질 주상도라고 그래요. 그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층씩 쌓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그린 그림이 아니고 사우스림 쪽,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림 쪽의 지층을 살펴봤더니 이랬다라고 하면서, 요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단위가 얼마냐면은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 6억 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6억 년이에요. 이건 3억 5천, 3억 1천.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라임스톤이 한 5천만 년, 또 다른 층은 또 5천만 년, 이런 식으로. 여기 볼까요? 모래, 샌드스톤이 한 2억 년 동안 쌓이고, 그 위에 진흙이, 쉐일층이 또 한 2억 년 쌓이고, 그 위에 석회, 라임스톤이 한 2억 년 쌓이고 해서, 이 캠브리안 시기 6억 년 동안에는 이 세 개가 각각 2억 년씩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한 2억 년 동안은 한 종류 모래만 쌓이고 그 다음 2억 년은 진흙만 쌓이고 왜 이러냐고요.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취약한 정말 심각한 문제. 왜 시대별로 한 시대는 모래만 쌓이고 한 시대는 석회만 쌓이고 이러느냐고요. 지금 우리는 나가서 보면 다 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땅을 삽으로 몇 산만 파도 다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거죠. 왜? 그냥 주장이니까. 이거는 캐나다는 아니고 미국이죠. 미국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입힌 곳이 퇴적층이 있는 곳이에요. 퇴적 지대예요. 그런데 미국 전체 영토의 75%가 퇴적암이래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캐나다도 비슷할 거예요.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6대주가 다 비슷할 겁니다. 대부분의 면적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퇴적층으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재밌는 거는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의 그 지질 성분이 거의 균질하다고요. 다른 시대에 퇴적이 됐으면 그게 균질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동시에 이런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 균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찰되어지는 결과가 균질해. 그러면 동시에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지층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네. 흙이 다르니까.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래층은 쉐일층입니다. 진흙 색깔이잖아요. 그죠? 진흙. 쉐일층이에요. 그래서 2억 8천만 년쯤 전에 바다에서 퇴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층, 얘는 모래 색깔 맞잖아요. 샌드스톤인데 2억 7천만 년쯤 전에 사막에서 퇴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자를 대고 줄을 싹 그은 것 같은 이렇게 평탄한 지층의 경계면 이게 과연 이 가운데 침식이 있었다면 이게 가능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시에 형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이 동시에 형성이 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다 실험을 해봤어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먼저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스텝이 있어요. 단계가 두 단계인데 하나는 토양 액화라고 해요. 액화, 리퀴데이션. 실제로 땅은 어때요? 이게 흙들이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붙어 있어요. 견고하게, 솔리드처럼. 그런데 거기에 충격이 와.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이 결속이 흐트러져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 건물이 동강 나는 경우는 사실은 건축을 잘못한 거예요. 건물이 동강 나는 거. 10층짜리 건물이 5층에서 동강 나서 넘어갔다. 이거는 뭔가 설계를 잘못했든 시공을 잘못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 땅이 리퀴데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이렇게 넘어져요. 그냥 통째로 전도된다고요. 이게 실제 지진이 난 지역의 영상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리퀴데이션이 일어난다는 증거. 토양 액화. 흔들어 버리는 거죠, 땅을. 그래서 쩔어 있던 땅이 힘에 빠진다고요.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이 덮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저탕류라는 게 생겨요. 물 아래, 그래서 흙이 있으니까 돌, 자갈, 흙 이런 모든 먼지, 티끌, 나뭇잎 막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해지죠. 저탁류,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큰 홍수가 나면 겉에서 물을 보지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물 아래에 흙과 뭐 먼지와 나무와 나뭇잎과 돌과 자갈 뭐 다 흘러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를 저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탕류가 뚜렷한 지층을 형성한다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건 언제 발생한다?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래요. 이 위에는 파란 데는 물이에요, 물. 지금 홍수가 났어. 물이 흘러가. 그럼 그 아래에는 이런 저탕류가 흐른다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얘의 속도가 얼마예요? 시간당 약 100km 정도까지도 빠르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층을 만들어요. 이거 제가 의미를 담은 건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베딩인데 이게 알갱이가 다르죠. 이따 보여드릴 건데 구를 때요. 구를 때 구름 특성이 있어요. 알갱이 사이즈마다 알갱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구름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여요. 구름 특성이 같은 것들이 같은 곳에 위치하게 돼요. 여러분 그건 쉽게 실험할 수 있어요. 되게 가서 해보세요. 우리 믹스 커피 있죠. 믹스 커피 안에 프리마가 있고 설탕이 있고 커피 알갱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세 개가 달라요. 걔를 계속해서 똑같은 이렇게 운동을 시켜보면은 같은 것끼리 모여가지고 세 층을 이룹니다. 실험해보세요.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 동영상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동영상에 목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마치 이런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정말 물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바닥에서 흘러온다고요. 실제로는. 시간의 함수니까 과학자들은 처음 먼저를 1로 생각하는 거예요. T1, 타임 1. 타임 1에서 여기까지만 왔겠죠, 지금 저탕류가. 그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그러면 타임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타임 3가 됐어요. 잘 따라오세요. A는 이곳에 위치해요. 여기를 A라고 부르자고요. 이 영역을 B라고 부르자고요. A는 T1과 T2 사이에 있잖아요. B는 T2와 T3 사이에 있죠. 그럼 누가 먼저 생긴 거예요? A가 먼저예요? B가 먼저예요? A가 먼저죠. T1하고 T2가 더 먼저잖아요. T2, T3 사이보다. 그런데 뭐가 더 아래에 있어요? B가 아래에 있죠. B가 늦은 시간인데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층은 아래 것은 오래되고 위에 것은 나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나중이고 얘가 먼저인데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캐치하셨어요? 지층에서 낮은 곳은 항상 오래되고 높은 곳은 항상 나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시간을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일 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동시잖아요. 한 방에 지금 쫙 밀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50억 년 전이고 이건 10억 년 전이고 이건 1억 년 전이다. 이런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동시에 형성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고 우상향으로 실제로는 쌓여가요. 그런데 다 쌓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쌓인 걸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체는 거의 동시기에 쌓이는 거다. 이거는 워싱턴주에 세인트 헬렌 산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이. 근데 그날 폭발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꿈틀꿈틀 됐는데, 예. 여기 보이세요? 약간 옆구리 터지려고 하는 거? 예. 이곳에 아마 지반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폭발이 옆구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반절이 이제 다 터지고 날아갔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그날 당일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1980년 5월 18일 날 이게 사람입니다. 건장한 미국 학자, 키가 뭐 보통 요 정도 됐겠죠. 한 2m 좀 안 됐겠죠. 당일 하루 동안에 요만큼이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층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다른 날 쌓였으면, 다른 물질이 쌓였으면 거기에 층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런 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균질하다고요. 한 날 수미터의 층이 화산 하나 폭발로 인해서도 쌓인다는 것을 확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전 사진은 그거 하나 대서양 중앙 해력만 보여드렸지만 샘들 여러 곳에서 터지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고 막 곳곳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하거든요. 이거는 지상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이 폭발한 거지만 해저에서 막 다 폭발하잖아요. 수십, 수백, 수천 개가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 퇴적물이, 퇴적층이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산이 하나 터지면 하루 터지고 그냥 끝나지 않죠. 한번 소강 상태에 갔다가 다시 또 터지고 또 잠잠했다가 또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 뒤로 6월 12일, 그 다음에 3월 19일, 82년도 이렇게 막 쌓인 거죠. 단시간에도 지층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수십억 년 전에 한 층 쌓이고 그 다음 또 몇 억 년 통해서 한 층 쌓이고 이렇게 쌓였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순식간에 이 전체가 한꺼번에 다 쌓였다 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여러분, 땅이 플레이트이에요. 땅이. 우리는 너무 큰 걸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지만 아마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이 수천 마리의 대장균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으면은 여기 못 앉아 계세요. 예배 못 드린다고요. 막 씻으러 나가실 거예요. 심지어 떨어진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가락을 빨아드시는 거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너무 작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너무 큰 거를 또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또 그에 상응하는 은혜죠. 땅도 하나의 큰 판이에요. 플레이트라고요. 그런데 땅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을 만들죠. 이걸 조산운동, 조륙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산이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뭐 화산도 터지고 이제 엄청난 용암도 막 흘러내리고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슬라이드인데 이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지층 보이세요?
수평한 지층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습곡 지층이라고 그래요. 휘어진 지층.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BC주에 있네요. 설리번 리버 저는 안 가봤지만 이 근처에 있나요? 네, 있대요. 거기에 가면 이런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고무차륵입니다. 고무차륵. 옛날에는 지층 실험을 제 기억에 두 가지로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흙, 찰흙, 우리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냄비도 만들고 동물 인형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요. 그걸로 한때도 있었는데 한국이 조금 발전하니까 진짜 흙 묻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로 실험시켰냐면은 이걸로 했어요. 이거 고무차륵. 실제는 고무야. 흙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왜 이걸 만드는 실험을 하는데 이 말랑말랑한 고무차륵을 썼을까요? 말랑말랑의 힌트가 있습니다. 딱딱한 비스켓을 5개 주면서 이 습곡 지층을 만들으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비스켓은 어떻게 돼요? 휘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져 버려요. 지층을 만들 수 없어. 그걸 아는 선생님이 이 고무차륵을 이렇게 4장을 5장을 포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밀어봐. 그러면 뿔룩 올라오는 게 이게 산이 되고 내려가는 거 이거는 바다 일부가 되거나 호수가 돼, 강이 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식은 배워야 아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 근데 지는 뭐예요? 사람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건 안 배워도 사람이면 알아요. 불에 뛰어들면 탄다는 걸 알잖아요. 물에 그냥 깊은 물에 아무것도 없이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고무차륵을 줄까요? 말랑말랑한. 이걸 만드는데. 딱딱하면 이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딱하면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 산은 전체가 다 이렇게 습곡 지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말랑말랑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곡 지층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산 전체를 이룰 만큼의 큰 퇴적층이 다 말랑말랑 하려면 어때야 돼요? 한층 쌓이고 마르고 한층 쌓이고 마르고 한층 쌓이고 마르고 이러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10개 층이든 100개 층이든 다 동시에 퇴적이 일어나서 비슷한 정도의 말랑말랑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의 전 지구적인 산 하나를 만들 만큼의 퇴적층을 형성할 수 있는 홍수가 있었냐고요. 지구상에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그게 바로 오늘 보고 계시는 창세기의 대홍수죠. 여러분 지금까지 캐나다 또는 한국에 사시면서 홍수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 하나가 덮일 만한 그런 홍수가 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런 지층이 전 지구적 홍수, 격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려버렸네. 비스켓으로 만들면 이렇게 다 부서져요. 이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습곡 지층이에요. 네. 이거 보세요. 참가시죠. 두 번째 거 지층 얘기 끝났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화석이에요. 화석. 그런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식간. 화석은 결코 천천히 덮여져 가지고는 나올 수 없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도 한 번 더 보시자고요. 공룡이 있었습니다. 공룡 화석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또는 공룡이 화석으로 발견되려면 공룡이 죽기 전에 적당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서 죽어. 그 다음에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묻혀야 돼요. 빠르게 묻혀야 돼요.
물가를 찾아가서 죽고 진흙에 묻히고 퇴적층이 완전히 다 덮을 동안 그 뼈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화석이 나와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30cm, 요 한 뼘, 이게 25cm거든요, 제가. 한 뼘 요만큼 쌓이는데 얼마 걸린다고 주장하냐면 5,000년 걸린대요. 5,000년. 그런데 공룡이 다 덮이려면 얼마가 걸리겠어요? 그런데 공룡 화석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룡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30cm 쌓이는데 5,000년이 걸리면 공룡 화석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덮이지 않으면 화석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주 튼튼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한평생 살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또는 강 아래에 가라앉았어요. 호수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밀려와 가지고 서서히 얘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히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왜요? 얘가 죽자마자 옆에 있던 다른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어요. 실제로. 안 죽어도 물고기가 만만하면 잡아먹는 거 어항에서 다 보시잖아요. 죽은 물고기 사체는 바로 뜯겨요. 뜯기지 않아도 금방 부패돼 버려요. 그래서 가라앉아서 덮이기 전에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화석이 나올 수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건강한 말썽꾸러기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재밌게 가다가 한 방에 이렇게 흙이 덮어버리면 이렇게 묻히죠. 그때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방에 덮인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런 화석이 나오죠. 이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화석입니다. 실제로 물고기가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덮인 거죠. 지금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순식간. 아까 제목에 제가 순식간 빨간색 했잖아요. 이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서서히 덮이면 잡아먹고 있는 화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큰 물고기 화석이 나왔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소화가 안 된 작은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있네. 우리가 밥 먹으면 2시간이면 소화되죠? 소화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위액이, 위산이 우리가 먹은 고기든 뭐 밥이든 김치든 다 우리는 이렇게 주무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녹여버려요.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처음에는 고체인 것 같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액체가 돼서 녹아버리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뱃속이 그렇게 돼요. 녹아져요. 그런데 이런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 소화가 되기 전이죠. 소화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 바로 줘요. 왜? 뱃속에 물고기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은 순식간이어야 만들어진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군집 화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개체들이 수십 마리가 같이 나온 화석. 지금 얘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죠. 한 곳으로 지금 유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덮은 거죠. 그렇죠? 조금씩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한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순식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또 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화살표는 물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바닥에 사는 생물이 있죠. 바닥을 좋아하는 생물이 있잖아요. 조금 위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중간쯤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이 수면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서식지가 있어요. 자기의 서식지. 자기가 좋아하는 곳.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탕류가 밀려왔어요. 예. 얘가 오래전에 쌓였고 얘는 나중에 쌓였고 그거 아니라고 이미 이해하셨죠? 예. 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조개는 오래되고 개구리는 나중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원래 같이 살고 있었어요. 조개도 고등어도 개구리도 같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저탕류가 한 방에 몰려와서 다 묻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살던 애는 밑에서 발견되는 거고 중간에 살던 애는 중간에서 발견되고 위에 있는 물고기는 위에서 발견되는 것 뿐이에요. 밑에가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밑에서 발견되고 이건 나중에 진화되어서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 화석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발견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 여기는 까만 건 석탄층, 이건 셰일층입니다. 30cm에 5,000년 쌓이는데 5,000년 걸린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림이죠. 그런데 그 반전이 있어요. 가운데 뭐 보이세요? 이쑤시개가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화석이에요. 이게 하나의 나무 한 그루가 2개, 3개, 4개의 지층에서 발견된다고요. 근데 다른 나무가 아니고 한 그루가, 이거를 다지층 화석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개의 지층에서 한 개체가 발견될 때 다지층 화석. 이게 무수히 많이 발견돼요. 조금 더 컬러가 선명한 거. 이걸 다지층 화석이라. 이건 석탄층. 진화론에서는 이게 3억 년 전에 2층이 생겼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셰일층. 자, 그러면 얘가 생기고 나서 요게 쌓일 때까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뭔가 침식이 일어났을까? 여기서는 평탄한 면이 보이죠. 침식은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두 지층에 걸쳐서 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이 얘기는 조금씩 쌓여서는 이 위에 나무는 다 부패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3억 년 동안 쌓였으면 3억 년 동안 얘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심지어 살아있는 나무, 우리가 어디죠? 부차르트 가든인가? 거기 가서도 봤거든요. 지금 살아있어요. 레드우드가. 그런데 겉에 껍질은 그 티슈가 다 뜯겨져 나와가지고 다 말랐어요. 네. 살아있는 나무도 껍질은 다 마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년이 지났는데 이 위에가 이렇게 탱탱하게 남아있다? 전혀 맥센스 하지 않죠. 네. 어떨 때 이게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다. 네. 그때만 가능해요. 다지층 화석은. 요게 재밌는 그림인데 저는 더 재밌어요. 이 그림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보세요. 등을 돌리고 있는, 지금 가방 싸고 집으로 가는 분은 지구가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자예요. 에볼루셔니스트. 올드 얼스를 주장하는.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했거든. 이거 3억 년 걸리고 이거 쌓이는데 2억 년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억 년 걸려서 지금의 지층이 형성됐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다지층 화석이 딱 발견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 가방 싸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영월드라고, 지구는 젊다고, 이 우주는 니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137억 년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천여 년 또는 아무리 기도도 10,000년을 넘지 않는 젊은 지구다, 젊은 우주다 라고 주장하는
크리에이셔니스트, 창조론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니까 과학자만 창조론자가 아니에요. 예술을 해도, 음악을 해도, 그림을 그려도, 요리를 해도, 운동을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창조론자예요. 그죠? 네. 어때요? 한 팔에 성경을 들고 활짝 웃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관찰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지층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 이 높이, 평균 높이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1.6km래요.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에 조금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지만 평균을 하면 1.6km. 그게 한꺼번에 쌓이려면 얼마나 큰 홍수가 있어야 돼요? 전 지구적인 격변, 대홍수가 있지 않으면 이런 화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었다고 창세기 6장, 7장,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지층, 그리고 화석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지층과 화석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첫째, 이 지층은, 화석은 오랜 시간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에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지구적인 홍수, 전 지구적인 변화, 다이나믹한 변화, 격변이 있지 않고는 지층과 화석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 사실로, 두 가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한, 읽은 창세기의 말씀 6장과 7장, 5장도 포함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창세기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진리다. 유일한 진리, 불변한 진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밴쿠버 주님의 등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